할머니의 역전극. 70세 김순희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30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말이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을 달래고자 아들 준호 가족과 동거를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가을날 밤 화장실을 가던 순이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양로원 가실까? 12살 손녀 서연이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목소리 낮춰. 할머니 들으면 어떡해. 며느리 지연이 답했다. 친구들이 우리 집 너무 좁다고 해요. 할머니가 마스터룸 쓰고 계시잖아요. 제 방도 작고. 순이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설마. 서연아, 조금만 참아. 할머니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증상이 있어서 곧 전문 케어 시설에 가셔야 할 것 같아. 정말요? 그럼 마스터룸이 제 방이 돼요? 응. 그리고 우리가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야. 30억짜리 집이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순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 양로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30억짜리 집을 차지하기 위해. 다음 날 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40년간 교직에서 쌓은 침착함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지연이 일부러 관심을 보였다. 응, 괜찮아. 순이는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지연의 행동이 수상했다. 병원 예약을 잡았다고 하더니 순이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주일 후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떠난 사이 혼자 남은 순이는 지연의 방을 조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시어머님 치매 증상 일지. 10월 5일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함 준호 목격. 10월 8일 가습을 끄는 것을 깜빡함 서연이 발견. 10월 12일 방금 먹은 저녁 메뉴를 기억하지 못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그런 증상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다. 재산 현황 및 처분 계획. 부동산 강남구 펜트하우스 30억 시가. 예금 총 8억 원 5개 은행 분산. 주식 삼성전자 외 3억 상당. 연금 월 35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무서운 계획이 적혀 있었다. 1단계 치매 진단 12월 목표. 2단계 법정 후견인 신청 1월. 3단계 양로원 입소 2월. 4단계 부동산 처분 및 명예 변경 3월. 각 단계마다 준호와 지연의 역할이 세세하게 분담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웃들에게 어머니 건망증 소문 유포, 지연은 병원 예약 및 증상 조작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호의 서명까지 있었다. 위 계획에 동의함 김준호. 순이는 온몸이 떨렸다. 40년 키운 아들마저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순이는 40년간 교직 생활로 단련된 정신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 먼저 모든 증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기 혐의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허위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법적 대응보다는 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이틀 후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순이는 평소와 같이 맞이했다. 여행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님. 잘 쉬셨어요? 지연의 가식적인 미소 뒤로 계산적인 눈빛이 보였다. 일주일 후 드디어 병원 진료일이 왔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였다. 어르신,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교수가 친절하게 물었다. 가족들이 제가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시나요? 준호가 나섰다. 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김 교수가 순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알고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고요. 김 교수는 다양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순이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답했다. 100에서 7을 빼는 문제도, 단어 기억 문제도, 시계 그리기도 전혀 문제 없었다. 어르신 인지 능력이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지연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의사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이웃분들도 걱정하실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제도 가스불을 끄지 않으셔서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집 주소를 잊으셔서 택시 기사분이 곤란해하셨대요. 순이는 그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의사 선생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적도 없고 집 주소를 잊은 적도 없어요. 혹시 2주 후에 다시 진료 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서요. 김 교수가 동의했고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너희들 가족끼리 다녀와라.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으세요? 10박 11일인데. 괜찮다고 했잖니? 순이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다. 11일이면 충분했다.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떠난 다음 날부터 순이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첫째 날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3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둘째 날 은행 순회.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모르는 새로운 은행에 계좌 개설. 셋째 날 경기도 가평의 전원주택 계약. 5억의 아름다운 강변 전원주택을 구입했다. 넷째 날 펜트하우스 매매 계약. 28억의 현금 거래자에게 매각. 다섯째 날 이사. 필요한 집만 챙겨 새 집으로 이주. 여섯째 날 나머지 가구들을 자선단체에 기증. 일곱째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작성. 모든 재산을 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여덟째 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이전. 아홉째 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치매와는 거리가 먼 건강한 뇌를 확인. 열째 날 이웃들과 관리사무소에 사실고지. 아들 가족의 음모를 모두 알렸다. 11째 날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집 앞에서 멈춰섰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왜 안 열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1505호는 이미 새 입주자가 들어오셨어요. 전 소유주께서 매각하셨거든요. 매각이요? 네, 일주일 전에 계약 완료됐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로 연락해도 답이 없었다. 그때 이웃 주민이 다가왔다. 혹시 김순이 어르신 가족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어르신께서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치매라고 거짓말해서 양로원 보내려던 계획까지요.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가족들은 그제야 순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펜트하우스를 잃은 가족들은 급하게 임대 아파트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전세금으로 묶여있던 돈도 모두 순이 명의였기에 당장 갈 곳이 없었다. 며칠 후 드디어 순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할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양로원에 버리려던 너희가?
할머니, 우리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쳤다고? 그때는 아주 정신이 멀쩡하더구나. 재산 분할까지 치밀하게 계획해 놓고.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이제 너희도 알겠지? 집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갈 곳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시네? 김준호 씨 맞지? 40년을 키운 그 아들? 어머니, 내 서명까지 있던 그 계획서 말이야. 위 계획에 동의함이라고 내가 직접 쓴 거.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 서연이는 어떡해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서연이? 할머니 쫓아내고 마스터룸 갖고 싶어 하던 그 서연이? 순이는 12살 손녀의 말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가평의 새 집에 정착한 순이는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는 강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했다.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순이 언니,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70세의 새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순이는 28억에서 5억을 뺀 23억으로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식에서 순이는 말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분은 나누어 줄 때 더 커지는 거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서울의 아들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인터넷에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이는 전학을 가야 했다. 임대 아파트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진 이들은 결국 지연의 친정으로 들어가야 했다. 우리 딸이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이런 거구나. 지연의 어머니도 차갑게 대했다. 이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일자리도 찾기 어려웠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몇 년 후 준호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어머니의 근황을 보았다. 가평 교육재단 1000명째 장학생 배출.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순이의 모습이 있었다.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5년 후 순이는 가평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 저 의대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순이의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로 가득했다. 매년 가족의 날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모두 순이의 후원을 받아 꿈을 이룬 아이들이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순이는 이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느 날 순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준호의 필체였다. 어머니께 5년이 지나서야 편지를 쓸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연이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서연이는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어머니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 돈이 사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을까?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베푸시는 선행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것만이 제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죄인 아들 준호.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마을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와는 다른 길에서요. 10년 후 80세가 된 순이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었다. 병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장학금을 받고 성공한 의사, 선생님, 공무원들. 모두 순이를 진짜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할머니는 저희의 진짜 가족이에요. 순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마지막 순간 순이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구나.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구나. 순이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30억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인생이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순이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혈연 가족은 한 명도 없었지만 진짜 가족들로 가득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김순이 1953-2033. 진정한 어머니, 진정한 할머니, 진정한 가족.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떠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정미. 아니, 김순이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80세에 진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생을 마감한 용감한 할머니의 이야기 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순이 할머니는 30억을 잃었지만 진짜 자유와 진짜 사랑을 찾았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